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비뇨기과 질환은 남성들에게 주로 발생하지만 드물게 여성의 발생 빈도가 더 높은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방광염인데요. 오줌소태라고 부르기도 하죠. 방광염은 발생하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데 오늘은 방광염에 대해서 가정의학과 전문의 최우영 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이 방광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방광염은 요로 감염증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서 방광 내에만 국한하는 하루 요로 감염증입니다. 대부분 여성에게 발병하며 남성의 발병률은 10% 정도입니다. 전체 여성 가운데 50%가 평생 동안 최소 한 번은 경험하게 되고 그중 상당수는 반복적으로 감염됩니다. 대부분의 감염은 급성으로 진행되고 단기간 내에 치유가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치료에 반응을 안 할 수도 있고 오히려 질병이 진행되어 신기능의 손실 및 심한 경우에는 생명의 위험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급성 방광염은 하루 8회 이상 소변을 보는 빈뇨나 강하고 갑작스러운 요의를 느끼면서 소변이 마르면 참을 수 없는 급박요, 그리고 배뇨통, 잔뇨감, 야간요 등과 같은 방광 자극 증상 및 하복부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 혈뇨와 악취가 나는 혼탁뇨가 동반되기도 하며 방광염은 또한 발열이나 오한 등의 전신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에 만성 방광염은 지속적인 방광의 감염 상태이거나 1년에 3차례 이상의 방광염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며 증상이 없는 무증상의 경우를 포함하여 급성 방광염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원인은 급성 방광염처럼 세균성인 경우가 많으며 피로, 과로가 누적되어 나타나는 비세균성인 경우도 있습니다. 네, 원인은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보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광염의 80% 이상이 하루 요로의 세균 감염으로 인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방광염은 세균 감염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만 감염이 바로 질병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감염이 되었더라도 건강할 때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며 체력이 떨어져서 생식기의 산도를 유지할 수 없을 때 나타납니다. 원인균은 80% 이상이 대장균이며 그 외에도 포도상구균, 장구균, 클레브지엘라, 프로테우스 등이 있습니다. 잦은 성교로 인해서 균에 노출될 수 있고 또 화장실에 자주 가기 힘든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이 정체로 인해서 방광 점막이 손상되기 쉽고 또 소변 내 세균 농도가 높아져서 감염에 취약해지게 되어서 발생하게 됩니다. 급성 방광염의 경우 세균 자체의 독성, 개개인의 세균에 대한 저항력, 요로계의 회복적 및 기능적 상태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방광염이 여성에게 발생 빈도가 높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여성은 해부학적으로 장내 세균이 요도 입구에 인접한 회음부 및 질 입구에 모이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요도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요도를 통한 세균 감염이 쉽고 성교 도중 세균이 방광으로 감염되기 쉬우므로 성교가 잦은 여성에게서 주로 발병률이 높습니다. 임신한 경우에는 요도의 긴장 정도가 떨어지며 방광과 요도 사이의 판막이 일시적으로 불완전해져서 세균의 감염이 쉽게 됩니다. 또한 임신으로 인한 생식기 내부의 산도가 알칼리성으로 변하면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조건이 되므로 방광염이 걸리기 쉽습니다. 또 분만 수술 후 방광을 비우기 위해서 카테터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변 습관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요. 배변 후 항문을 뒤에서 앞으로 닦는 경우 변이 요도에 묻어 세균에 감염되기 쉬우며 여성의 경우 배뇨 후 휴지로 요도를 닦는데 이는 요도를 자극하고 균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프로게스테론은 평활근 이완 작용이 있으므로 경구 피임약을 복용할 때 감염되기 쉽고 폐경에 의해 생식기 내 산도가 높아질 때 방광염에 잘 걸리게 됩니다. 40대 이상의 여성은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에 의해 방광의 점막 구조와 분비물 또한 변화를 겪게 되어 균에 대한 방광 점막이 방어력이 감소하게 되며 젊을 때보다 요 배출 능력이 떨어져서 방광염이 잘 걸릴 수 있게 됩니다. 네, 방광염은 보통 대부분 치료 시작하면 금방 치료가 된다고 들었는데 근데 이게 방치했을 경우 위험할 수도 있다고요? 앞서서 말한 대로 방광염의 병인이 대부분 세균 감염이기 때문에 방광염으로 진단이 되면 곧바로 항생제 투여만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를 방치하게 되면 방광에 지속적 감염이 되고 이는 방광 자체의 변화를 일으켜서 신장으로의 염증 파급, 상부 요로 및 방광의 감염 결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으로 감염이 퍼지게 되면 급성 신우신염이나 신장농양과 같은 전신질환으로 발전해서 고열, 복통, 전신 근육통, 폐혈증 등을 유발하여 생명에 위협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네, 통증 외에도 소변의 색깔이라든지 혹은 이 소변을 보는 횟수 등으로 방광염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베뉴에스는 하루 24시간을 방광이 충분히 팽창된 4에서 6시간으로 나눈 4, 6회 정도가 정상인데 7회가 넘는 경우 이제 배뇨 기능 이상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소변색이 탁해지는 것도 방광염의 증상인데요. 일단 고름이 섞여 나오는 녹류의 경우 소변색이 탁해질 수밖에 없고요. 또한 소변에서 악취가 날 수도 있고 유관적으로 혈뇨가 동반되어 붉은색 피가 소변에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방광염은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지는지 또 예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급성 방광염은 적절한 항생제의 사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 방광염의 경우에는 경험적 항생제의 3일 6번만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빈번한 재발성 요로 감염을 호소하는 경우 질염, 간질성 방광염, 요로계의 해부학적 이상, 방광암 등의 다른 선행 질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발 요인을 찾아 이를 제거하거나 혹은 교정해야 하고 다른 요인이 없다면 장기간의 항생제 투여를 고려해야 합니다. 추가로 하복부 통증 조절을 위해서 소염제를 추가할 수 있고 빈뇨, 절박뇨, 과민성 방광 증상 호전을 위해서 항콜린제를 투여하기도 합니다. 감염의 원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고 세균의 침범 이외에도 몸에 이상이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고 여성에게 요로 감염이 생긴다면 항문을 닦을 때 질부에서 항문 쪽으로 닦게 되고 성교 후에는 바로 소변을 보고 또 소변을 보고 싶다고 느낄 때는 지체 없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6개월 이상 저용량의 항생제를 전문의 처방으로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방 목적으로 하루에 1회 혹은 이틀에 1회 취침 전에 복용하거나 성교 후 항생제를 복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분 섭취를 늘리고 또 크랜베리가 함유된 음료나 비타민을 꾸준히 복용함으로써 재발에 대한 예방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또한 성관계 직후 소변을 보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침입한 세균들을 소변을 통해 물리적으로 배출시킨다면 예방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만일 특별한 원인 없이 자주 재발한다면 방광 점막의 세균 억제 능력을 키워주는 방광내 약물 주입법이 재발 예방에 높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임산부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치료가 좀 까다로울 것 같은데 발병했을 때 어떻게 치료해야 합니까? 예, 방광염을 비롯한 요로 감염은 임신 기간 동안 발생하는 가장 흔한 세균 감염이고 이는 태아와 산모 모두에게 위험을 주게 됩니다. 산모에게는 신우신염, 태아에게는 저체중, 조산, 미수가, 태아 사망까지도 올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소변 검사에서 세균요가 나온다면 급성 신우신염 같은 상부 요로 감염의 위험 인자이므로 치료를 필요로 합니다. 임산부의 급성 방광염은 3에서 7일간의 항생제 요법으로 치료할 수 있으며 임산부의 방광염이 급성 신우신염으로 발전할 경우 주사 항생제 치료 및 경과 관찰을 위해 입원 치료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비뇨기과 질환은 남성들에게 주로 발생하지만 드물게 여성의 발생 빈도가 더 높은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방광염인데요. 오줌소태라고 부르기도 하죠. 방광염은 발생하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데 오늘은 방광염에 대해서 가정의학과 전문의 최우영 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이 방광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방광염은 요로 감염증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서 방광 내에만 국한하는 하루 요로 감염증입니다. 대부분 여성에게 발병하며 남성의 발병률은 10% 정도입니다. 전체 여성 가운데 50%가 평생 동안 최소 한 번은 경험하게 되고 그중 상당수는 반복적으로 감염됩니다. 대부분의 감염은 급성으로 진행되고 단기간 내에 치유가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치료에 반응을 안 할 수도 있고 오히려 질병이 진행되어 신기능의 손실 및 심한 경우에는 생명의 위험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급성 방광염은 하루 8회 이상 소변을 보는 빈뇨나 강하고 갑작스러운 요의를 느끼면서 소변이 마려우면 참을 수 없는 급박뇨, 그리고 배뇨통, 잔뇨감, 야간뇨 등과 같은 방광 자극 증상 및 하복부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 혈뇨와 악취가 나는 혼탁뇨가 동반되기도 하며 방광염은 또한 발열이나
오한 등의 전신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에 만성 방광염은 지속적인 방광의 감염 상태이거나 1년에 3차례 이상의 방광염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며 증상이 없는 무증상의 경우를 포함하여 급성 방광염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원인은 급성 방광염처럼 세균성인 경우가 많으며 피로, 과로가 누적되어 나타나는 비세균성인 경우도 있습니다. 네, 원인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보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광염의 80% 이상이 하루 요로의 세균 감염으로 인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방광염은 이제 세균 감염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만 감염이 바로 질병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감염이 되었더라도 건강할 때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며 체력이 떨어져서 생식기의 산도를 유지할 수 없을 때 나타납니다. 원인균은 80% 이상이 대장균이며 그 외에도 포도상구균, 장구균, 클레브지엘라, 프로테우스 등이 있습니다. 잦은 성교로 인해서 균에 노출될 수 있고 또 화장실에 자주 가기 힘든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이 정체로 인해서 방광 점막이 손상되기 쉽고 또 소변 내 세균 농도가 높아져서 감염에 취약해지게 되면 적절한 항생제의 사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 방광염의 경우에는 경험적 항생제의 3일 6번만으로 충분합니다. 빈번한 재발성 요로 감염을 호소하는 경우 질염, 간질성 방광염, 요로계의 해부학적 이상, 방광암 등의 다른 선행 질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발 요인을 찾아 이를 제거하거나 혹은 교정해야 하고 다른 요인이 없다면 장기간의 항생제 투여를 고려해야 합니다. 추가로 하복부 통증 조절을 위해서 소염제를 추가할 수 있고 빈뇨, 절박뇨, 과민성 방광 증상 호전을 위해서 항콜린제를 투여하기도 합니다. 감염의 원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고 세균의 침범 이외에도 몸에 이상이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고 여성에게 요로 감염이 생긴다면 항문을 닦을 때 질부에서 항문 쪽으로 닦게 되고 성교 후에는 바로 소변을 보고 또 소변을 보고 싶다고 느낄 때는 지체 없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6개월 이상 저용량의 항생제를 전문의 처방으로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방 목적으로 하루에 1회 혹은 이틀에 1회 취침 전에 복용하거나 성교 후 항생제를 복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분 섭취를 늘리고 또 크랜베리가 함유된 음료나 비타민을 꾸준히 복용함으로써 재발에 대한 예방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또한 성관계 직후 소변을 보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침입한 세균들을 소변을 통해 물리적으로 배출시킨다면 예방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만일 특별한 원인 없이 자주 재발한다면 방광 점막의 세균 억제 능력을 키워주는 방광 내 약물 주입법한 변화를 겪게 되어 균에 대한 방광 점막이 방어력이 감소하게 되면 젊을 때보다 요 배출 능력이 떨어져서 방광염이 잘 걸릴 수 있게 됩니다. 네. 방광염은 보통 대부분 치료 시작하면 금방 치료가 된다고 들었는데 근데 이게 방치했을 경우 위험할 수도 있다고요? 예, 앞서서 말한 대로 방광염의 병인이 대부분 세균 감염이기 때문에 방광염으로 진단이 되면 곧바로 항생제 투여만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를 방치하게 되면 방광에 지속적 감염이 되고 이는 방광 자체의 변화를 일으켜서 신장으로의 염증 파급, 상부 요로 및 방광의 감염 결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으로 감염이 퍼지게 되면 급성 신우신염이나 신장농염과 같은 전신 질환으로 발전해서 고열, 복통, 전신 근육통, 폐혈증 등을 유발하여 생명에 위협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네, 통증 외에도 소변의 색깔이라든지 혹은 이 소변을 보는 횟수 등으로 방광염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배뇨 횟수는 하루 24시간을 방광이 충분히 팽창된 4에서 6시간으로 나눈 4, 6회 정도가 정상인데 7회가 넘는 경우 이제 배뇨 기능 이상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소변색이 탁해지는 것도 방광염의 증상인데요. 일단 고름이 섞여 나오는 녹뇨의 경우 소변색이 탁해질 수밖에 없고요. 또한 소변에서 악취가 날 수도 있고 유관적으로 혈뇨가 동반되어 붉은색 피가 소변에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방광염은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지는지 또 예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급성 방광염이 되어서 발생하게 됩니다. 급성 방광염의 경우 세균 자체의 독성, 개개인의 세균에 대한 저항력, 요로계의 해부학적 및 기능적 상태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방광염이 여성에게 발생 빈도가 높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여성은 해부학적으로 장내 세균이 요도 입구에 인접한 이제 회음부 및 질 입구에 모이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요도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요도를 통한 세균 감염이 쉽고 성교 도중 세균이 방광으로 감염되기 쉬우므로 성교가 잦은 여성에게서 주로 발병률이 높습니다. 임신한 경우에는 요도의 긴장 정도가 떨어지며 방광과 요도 사이의 판막이 일시적으로 불완전해져서
세균의 감염이 쉽게 됩니다. 또한 임신으로 인한 생식기 내부의 산도가 알칼리성으로 변하면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조건이 되므로 방광염이 걸리기 쉽습니다. 또 분만 수술 후 방광을 비우기 위해서 카테터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변 습관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요. 배변 후 항문을 뒤에서 앞으로 닦는 경우 변이 요도에 묻어 세균에 감염되기 쉬우며 여성의 경우 배뇨 후 휴지로 요도를 닦는데 이는 요도를 자극하고 균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프로게스테론은 평활근 이완 작용이 있으므로 경구 피임약을 복용할 때 감염되기 쉽고 폐경에 의해 생식기 내 산도가 높아질 때 방광염에 잘 걸리게 됩니다. 40대 이상의 여성은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에 의해 방광의 점막 구조와 분비물 또한